번째 소식 이근영 기자가 준비하셨죠.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예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 정부가 내년 일학습 병행제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윤곽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께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한류 열풍이 가장 강한 곳은 중국입니다. 네. 이 중국에서 디자인도 한류가 대세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고요.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이기권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자리 고용정책,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먼저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 고용계의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 당초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유럽 선진국들이 도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맞는 거냐 좀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스나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독일의 청년 고용률을 상당한데요. 지난해 상반기 15에서 24세 청년 고용률을 보면 스위스는 61.9%, 독일은 46.5%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8%로 턱없이 낮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5에서 19세 취업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반면 스위스는 50%대, 독일도 25% 이상입니다. 네. 한창 고등학교를 다니는 무렵에 취업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네요. 네. 자,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이 정말 지나치게 높다 이런 지적 받았었는데요. 일학습 병행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올해 당초 1000곳을 정부가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700곳에서 지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요. 네. 일단 흥행에는 좀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식 일학습 병행제, 스위스나 독일하고 완전히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과 특성에 맞춰서 정부가 제도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도입에 야전 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나영돈 직업능력 정책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일학습 병행제의 특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기술 수준도 약간은 좀 높고 아주 기초적인 직업 교육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초 직업 교육을 기업에서 시키는 것보다는 폴리텍의 교수들이 약간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금 높은 교육 과정들을 주로 개발해서 시행했다는 게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령하고도 관계됩니다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도제 훈련을 시키는 외국과는 달리 주로 졸업생은 이 신분이 근로자의 신분을 주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분 자체가 근로자로 두텁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일학습 병행제 특징, 우리나라만의 특징 정리를 해보면 대상 연령 그리고 교육 수준을 일단 조금 더 높였고 또 학생 신분으로서도 근로자로서 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학습 병행제 참여 연령을 현재 고3 수준에서 좀 더 저학년 때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당초 우리가 기존에는 없던 이 대학 안 가도 되는 사회, 기술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대학을 안 간 상태에서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싹터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고 학생들 역시 경쟁률이 2대1 이상이 될 정도로 지원하려는 의사가 높다고 합니다. 당장 지난 21일에 나온 조사 결과만 봐도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13년 만에 대학 진학률을 앞질렀다고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학력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사회 경험을 쌓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예요. 근데 네. 이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잖아요. 맞아요. 네, 워낙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솔직히 내 자식 바로 대학 안 보내고 취업시킨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특성화고와
특성화고 학생들 이 하반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현장 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이 정부가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가든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학습 병행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 근로자들이 명실공히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 법이 생긴다. 이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학습 근로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우수하고 튼튼한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학생들인 만큼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제식 현장 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가급적 학습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최종 평가를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이라서 가급적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일학습 병행제가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일학습 병행제 사실 많이 왔습니다. 도입이 되고 여기까지도 많이 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제도의 성패는 반드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1,700개 기업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훈련을 정착시킬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네. 정부에서도 이 교육훈련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앞으로 향후 1년 정도는 좋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일 계획인데요. 나영돈 국장의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현장 훈련 교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격 체계를 정비하고 또 기술 수준은 뛰어나지만 가르치는 기술, 우리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현장 훈련 교사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현장 훈련 교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료생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 기법, 그리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평가사 이런 부분들을 양성을 하고 평가 자격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로 이제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을 현재의 400억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의 98%가 네. 중소기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노력은 청년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또 기술력 강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기술력 강한 기업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쪼록 일학습 병행제 더 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었군요. 네. 이근영 기자와 함께 일학습 병행제 법률안 입법 예고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자리 잡기까지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욱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고요.